삼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이창원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시장 질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조기 피봇 가능성을 일축한 걸까요? 이창원 매니저 답변 먼저 열어볼게요. 네, 저의 답변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월가에서는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4.1% 이상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그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빅테크 주들이 오늘 새벽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라는 미국의 약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 반도체 느낌의 네. 반도체 급등주가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은 여전히 이 트렌드 자체가 AI와 반도체 쪽이 주도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네, 그렇죠. 나라가 좀 잘 돌아가고 성장률이 높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인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그 3월 달에 금리가 좀 인하가 안 될 거라는 좀 실망감이 벌써부터 조금 이미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도 함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인데요. 먼저 한 줄평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인수합병 신사업 진출. 진출 기대감.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지금 그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이제 오너가 없이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천억 단위, 조 단위, 수십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는 결국은 오너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잦은 또 사법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과 법인세 등 잘 돼야죠. 그만큼 좀 잘 돼야 또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또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합병과 신사업 진출에 조금 적극적으로 M&A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통해서 저희가 오늘 시장 분석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송 통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리뷰부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LG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가장 먼저 저 PBR에 관심이 있을 때 LG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77,000원, 76,000원대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폭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LG를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 PBR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한번 단기로 급등을 한 다음에 현재는 한 3일 정도 저 PBR 관련주들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저 PBR 관련주 가면서 성장주도 갑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 성장주들이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그 저 PBR 정책을 밀면서 저 PBR 종목들만 가면서 신고가를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장에 전체적으로 예탁금도 늘어나고 수급도 들어오면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정책 나오자마자 저 PBR이 갔지만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아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1월 30일 날 매수해서 지금까지 무려 18% 상승하고 목표가를 터치한 거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 화신이고요. 현재까지 무려 16%의 수익 이어가고 있네요. 네, 뭐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워낙 이제 바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또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당히 또 잘 가죠. 시장에 주도주고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관점에서 또 보면은 또 돌파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제시 리버모의 신고가 돌파 매매를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자리부터 추세 매매로 매수를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토요타보다 밸류를 이 정도로 정말 이 정도로 낮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하면서 그다음에 화신 뭐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 우리가 네. 화신도 일주일째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6%라는 급등이 나왔는데 또 다르게 우리가 좀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도 있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는 어제나 그저께 한 번씩 이제 주도주로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요. 네. 한번 또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 하나 좀 끼 있는 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창원 매니저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지 함께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오늘 매집픽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자동차 부품주죠. 범퍼. 네.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에 이어서 또 새로운 좀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에코플라스틱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에코플라스틱은 확실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력 제품은 플라스틱 범퍼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주요 고객사는 기아예요, 기아.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현대차 쪽으로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현대 기아차 어디든 잘 가면 이제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플라스틱 범퍼,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도 전동화하는 관점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올려서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체에 대한 그 강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무게를 줄이는 것도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플라스틱 범퍼를 만드는 에코플라스틱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기아가 따라가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성화이텍이나 그다음에 화신 그리고 서현이와 그리고 이제 에코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매기가 돌고 있으니까 오늘의 에코플라스틱 현대차 그룹 저평가 해소 구간으로 이제 따라가는 종목, 그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수급 들어오면은 현대차가 한 3% 갈 때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10% 20%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차트 보면서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집픽이지만 이 급등세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료도 함께 볼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단타로 갖고 나온 종목은 아니고요. 네. 이제 보시면은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갭 뜨고 음봉, 오늘도 갭 뜨고 음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급등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이제 음봉 구간에 거래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급등을 만들었었던 메이저 수급의 차익 실현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갭은 왜 띄었냐? 이거는 이제 개인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관이 만든 갭은 이렇게 추세가 시가에서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만든 갭은 보통은 거래량 없이도 그냥 한 번에 모래알 같아서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갭 떴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런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이 그러니까 주포가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충분히 한번 매집한 이후에 개인들 좀 털어져 나가면 다시 한번 기관 외국인의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지금 이제 5,160원인데 5,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까지 차트 보면서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급등픽까지 공개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급등픽 종목은요.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전고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양극재,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양극재 쪽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전기차가 보급이 되더라도 하지만 전고체 쪽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보시면 전고체는 우리가 삼성 SDI 전고체 기대감에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샘플을 또 제공을 하면서 고객사에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도요타의 주력이 하이브리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와 테슬라 그리고 많은 그 기업들이 전기차에 많이 베팅을 했는데 도요타는 전기차 쪽으로 가기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밀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2차 전지를 건너뛰어서 아예 전고체 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삼성 SDI와 그리고 일본이 전고체 시장을 조금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 LG화학과 현재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전고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한농화성을 픽해 주셨는데요. 차트 보면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그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특정 가격에서 윗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달렸어요. 네,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지금 그쪽 네.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쪽에 매물대가 좀 많다 보니까 매물 맞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이게 추세가 아직까지 크게 죽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를 좀 소화하려고 하는 핸들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침에 그냥 그 이슈가 돼가지고 삼성 SDI가 샘플 제공했던 이슈만 됐다면 아침에 그냥 바로 급등 나오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약간 이제 가시 같은 그런 그 캔들이 만들어졌을 건데 오늘 보면은 아직 현재 지금 1시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윗꼬리보다 양봉이 훨씬 더 크죠. 이거는 좀 이쪽에 있는 매물을 메이저 주포가 좀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제가 이제 매매를 도전 369에서도 했었는데 상한가를 그냥 찍어버렸어요. 제 가격을 터치를 안 하고 네. 그만큼 이제 전고체 쪽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관점에서 네. 한농화성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제가 22,500원 이거 한번 여기 매물대 돌파하면 최소한 메이저가 돈을 쓴 게 있기 때문에 22,500원까지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농화성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특히나 많은 부분들 우리가 매집픽으로 갖고 왔어도 바로 급등을 해주고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게 바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많은 분들 더욱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말부터 제가 이제 최초로 지금 아마 증거 방송에서는 최초일 것 같은데 저의 이제 지식과 그 다음에 또 이 관점을 학습한 AI를 통해서 네이버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글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입력한 값으로 AI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로봇과 그 다음에 시황 그리고 월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을 좀 빅데이터화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좀 케어해드릴 거니까 또 다 무료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창훈의 토픽 함께 봤고요. 계속해서 조규준 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